시발일 2화입니다. 이번 주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 소식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승조원, 즉 선원들이 301명 중 247명, 무려 82%가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군인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았다는 소식과 다르게 외국에 있는 청해부대는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6월 28일에서 7월 1일 청해부대의 문무대왕 함이 군수물자 적자를 위해 기항지, 즉 항구에 들렸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대 내에서는 코호트 격리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코호트 격리란 집단 격리로 보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같은 병원체에 노출되었던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가 아니라 집단으로 격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처럼 폐쇄적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체 인원에서 80~90%가 감염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수송기를 통해 이들을 국내에 황급히 데려왔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작년 12월 장기 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한 신속 함원 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청해부대는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 항체 검사 키트만 가져갔다는 점, 군의관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감기로 판단한 점은 매우 잘못한 일이지만 정부가 외국에 파병 나온 군인들에게 백신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비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됐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코로나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이 조작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는 두루킹이라는 별칭을 가진 김동원 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이를 같이 했다는 의혹이 들어와 이때까지 쭉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가지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드루킹과 같이 댓글 조작을 하였는가? 두 번째로는 드루킹에게 자신이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까지 자신을 도와주면 일본 센다이 총 영사직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는가? 아니면 그런 비슷한 의사표시를 했는가? 딱 이 2가지였는데요. 1심, 2심, 3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두 번째 의혹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첫 번째 의혹에는 징역 2년을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만약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무죄를 받게 되면은 향후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쿄올림픽 개막입니다. 23일 밤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을 취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찬반 토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올림픽이 결국에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 초반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골판지 침대입니다. 한 명이 누워도 구부러질 만큼 불안하게 만들어져서 매우 부실한 침대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성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소문도 들려오곤 했습니다. 침대를 만든 제조사 회장과 인터뷰를 해보니 모두 사실이 아니고 가장 충격에 강한 것이 골판지라는 실험 결과가 있어 골판지가 약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이왕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자기 기량을 잘 뽑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과의 쉬운 연동성 그리고 빠른 이체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 카카오뱅크가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공모가를 설정하고 공모주 일반 청약에 나섰습니다. 공모가가 무엇이고 그래서 일반 공모주 청약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투자자를 찾죠. 그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투자자를 찾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들어가려면 자신들의 회사의 가치를 돈으로 수치화를 시키고 이를 나누어서 주식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받고 대신 회사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러면 회사는 이를 통해 더 큰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그 큰 이윤을 나누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 증표가 바로 주식입니다. 한 주, 두 주 할 때 그 주식이거든요. 즉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기간마다 투자금에 걸맞은 이득, 예를 들면 투자금에 비례하는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주식 제도입니다. 그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고요. 상장하기 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갈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공모라 하고 그 주식을 공모주 그리고 그 가격을 공모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로 인해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게 되는 그 가격을 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공모주에 특히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공모주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영향력이 크거나 유명한 기업이 상장을 시작한다면 상장 후에 주가가 엄청 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모주를 미리 사놓아 이득을 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이용자가 1617만 명에 이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과연 카카오뱅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지 기대해 보시면서 10화 1, 2화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